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지금 시장 상황이 또 이제 계속 변동성을 좀 크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 무료 방송 통해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현재 시장에서 국내 지수가 좀 어느 수준 레벨까지 떨어졌는지를 좀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향후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좀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한편에서는 좀 약간 이슈성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크게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략들을 좀 잡고 가시는 게 지금 좋은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성장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긴 관점에서도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종목 리뷰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저 RS 오토메이션 어제 편입한 종목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자, 어제 이제 오후에 좀 편입하고 나서 좀 추가적으로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약간 약세폭이 더 진행이 된 상태였는데, 어제 이 RS 오토메이션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었죠. 이 로봇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들이 계속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면 RS 오토메이션은 더욱더 큰 성장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왜냐하면 로봇 하나에 들어가는 모션을 제어하는 이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에서 또 많게는 수백 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이 성장하고 나면은 RS 오토메이션의 실적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ETF를 출시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들까지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좀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렸긴 했지만은 충분히 좀 이게 시장이 좀 회복할 때 큰 폭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어제 편입했던 이 종목 한번 리뷰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덕산 네오룩스 좀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이제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시장 여파로 최근에 좀 하락이 일단 나왔던 상태였고, 최근에 시세가 좀 올라올 때는 이제 OLED 섹터들의 이제 모멘텀들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됐던 게 XR 기기 관련된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XR 기기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 사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메타에서 XR 기기 출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최근에 조금 상승이 나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10월 달이 되면 다시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들 역시나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메타에서 기기 출시하는 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애플에서도 기기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OLED 쪽의 좀 기대감들은 다시 한번 좀 순환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게 두 종목 좀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런 전략 중에서 오늘은 또 실적 관련된 탄탄한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현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조금 떨어졌네요. 지금 79,800원이고요. 종목명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대주전자 재료.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좀 상승폭을 이어가다가 이제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을 지금 받은 상태인데, 지금 한번 이제 눌림 이후에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충분히 좀 실적 성장까지 향후에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좀 시장 좋아질 때도 좀 다시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사업부부터 좀 볼게요. 자, 이 업체는 이제 실리콘 복합 산화물을 생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은 리튬 2차 전지 음극욕 실리콘 복합 산화물 이렇게 좀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업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이런 2차 전지 소재 쪽의 모멘텀으로 가는 건데, 이런 실리콘 음극재 쪽에 들어가는 하나의 소재 이런 걸 주력으로 생산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 장점이 뭐냐면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이제 가면서 점점 본격적인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실리콘 그 복합 산화물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음극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흑연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흑연 대비해서 무려 10배 이상의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에 들어가고 또 소재로서 많이 활용할 대표적인 이제 그런 그 소재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좀 주력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목, 헤드라인 제목을 제가 가져온 건데, 대주전자제로 실리콘 음극재 중심의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에너지 그 밀도를 높이고 또 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또 가야 되는 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뭐 LG나 뭐 SK나 이런 대기업들에서도 실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가 조금씩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뭐 이제 기존의 그 흑연으로 지금 만들어진 음극재 시장을 완전히 실리콘이 대체한 상태는 아니지만 점점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기존에 이제 음극재 이제 흑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실리콘을 조금씩 첨가를 하는 거예요. 첨가를 실제 한 10%만 한다고 하더라도 성능은 무려 30%에서 한 40%까지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시장으로 점점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 이런 그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아직 이거를 상용화시킨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3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그중 하나가 대주전자재료예요. 그만큼 좀 대단한 회사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 길은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음극재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실적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업체가 예전 같으면은 뭐 20억대, 영업이익 뭐 90억대 이렇게 찍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 176억대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0억대 이런 식 수준을 좀 예상을 좀 되는 상황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쪽 시장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성장할 시장이기 때문에 보시면 내년부터는 영업이익 300억대 그리고 내후년에는 무려 900억대까지 실적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본격 성장 사이클에 이제 진입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대표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최근 시장 여파로 지금 한번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구간을 좀 활용해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도 괜찮고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하더라도 좀 충분히 메리트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이런 업체들에 주목을 하자라는 점을 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볼게요. 마지막은 그리고 이 업체의 주요 이제 고객사를 이제 고객사에 대한 좀 전망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로 LG를 통해 가지고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LG 에스솔한테 이제 공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이 제품의 상용화됐던 게 이제 그 포르쉐 타이칸 있죠 전기차 이제 거기에도 실제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좀 첨가돼 가지고 이제 탑재가 됐던 이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LG 에솔 쪽으로 이제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하면은 당연히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LG 에솔이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의 뭐 GM이나 이런 합작법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일본의 혼다까지 합작법인을 이제 같이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작법인을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좀 대체되는 이런 시장들이 오게 되면은 뭐 혼다라든지 아니면 GM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LG 거를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주전자재료의 실적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 에솔의 이런 행보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까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 중에서 또 대표적인 종목인데 역시 뭐 지수 빠지면서 이 종목도 실적에 대한 반영을 지금 전혀 못하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2차 전지 쪽의 어떤 종목들이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빔 이런 종목들 LNF 다 떨어지고 있는데 자 2차 전지도 뭐 지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2차 전지 종목들 뭐 반등 타이밍 뭐 그좀 이야기 좀 했어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수 좀 이제 하락세가 약간은 멈춰줘야 이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메인 섹터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고점 대비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좀 보냐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소비가 좀 줄어들고 기업들의 경영 활동들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산업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통과되고 나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전기차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뭐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해서 뭐 추세가 다시 뭐 무너지는 흐름들은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한 번씩 빠졌을 때 그때가 좀 좋은 가격대로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반등 타이밍은 뭐 시장 좀 여파를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이미 좀 시장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조금 멈춰주기만 하면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좀 강한 매수세들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을 설명드릴게요. 1차는 제가 지금 8만 원이니까 8만 8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9만 7천 원, 손절가는 6만 7천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